여러분이 지금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무언가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혹시 상대방이 당신의 진심을 몰라주고 아무리 노력해도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경험이 있지 않으셨나요? 우리는 모두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어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를 잘 알지 못해 오히려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 단순히 의사소통의 도구를 넘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상대에게 전달하는 다리와 같습니다. 하지만 같은 말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주변을 따뜻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차갑게 만들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방송에서는 인간관계에서 한 수 위인 사람들이 사용하는 5가지 말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말의 기술을 넘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더 나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당신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항상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낀다면 그 사람은 어떤 말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일까요?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의 말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먼저 한 가지 사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연은 회사에서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하는 직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상사나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늘 어딘가 어긋나는 느낌을 받곤 했습니다. 매번 일이 끝난 후 돌아가는 길에 그녀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는 것은 내가 오늘 말실수를 한 건 아닐까? 내 의도가 잘못 전달된 건 아닐까? 라는 후회와 걱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지연은 새로운 팀장인 동주와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동주는 팀원들에게 항상 따뜻하고 격려하는 말을 건넸습니다. 그는 회의가 끝날 때마다 오늘 모두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공유해줘서 고마워요. 각자 맡은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라고 말하며 팀원들의 노고를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동주의 태도는 지연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이 회사에서 단순히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지연은 더 열심히, 더 적극적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동주는 단순히 팀원들의 능력을 믿고 칭찬했을 뿐이었지만 그의 말은 지연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녀의 태도를 변화시켰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싶다면 먼저 상대방의 가치를 알아보고 그것을 진심으로 표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제 우리의 일상에서 이와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지 떠올려 보세요. 혹시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큰 위로를 받거나 힘을 얻었던 순간이 있나요? 그 반대로 어떤 말이 당신을 더 힘들게 했던 경험은 없었나요? 이 방송을 통해 그동안 알지 못했던 말의 힘과 그 말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알아볼 말의 특징은 바로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존재가 중요하고 의미 있다는 느낌을 받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욕구는 인간관계에서 특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민수는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바쁘고 고객을 상대하는 데 있어 효율성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업은 점점 어려움을 겪었고 직원들의 사기는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민수의 가장 큰 경쟁자인 영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영주는 직원들과 고객들에게 항상 세심한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예를 들어 직원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냈을 때 그는 그 아이디어 정말 좋아요. 이게 우리 회사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라고 말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한 고객들에게는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것 이상으로 그들의 필요와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이 제품이 당신께 정말 잘 맞을 것 같아요. 혹시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라고 진심으로 다가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의 차이는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민수의 사업은 여전히 정체되어 있었지만 영준의 사업은 점점 성장했습니다. 영준이 가진 특별한 능력은 바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을 심어주는 말과 태도였습니다. 이러한 말은 단순한 칭찬을 넘어 상대방이 진정으로 중요한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철학자 키케로는 칭찬은 사람의 마음을 여는 열쇠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상대방의 장점을 찾아내고 그것을 진심으로 표현할 때 관계가 한층 더 깊어질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제 여러분도 자신의 삶에서 이러한 말을 떠올려 보세요. 혹시 누군가의 칭찬 한마디에 큰 위안을 얻거나 자신감이 생겼던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혹은 반대로 그런 말을 하지 못해 아쉬움을 느꼈던 적은 없으신가요? 사람들은 자신이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말은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 어린 태도가 뒷받침되어야 비로소 효과를 발휘합니다. 예를 들어 잘했어요 라는 말도 상황에 따라서는 진심으로 들리기도 하고 형식적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상황과 기분에 공감하며 정확한 타이밍에 맞는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알아볼 말의 특징은 공감과 이해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알아주고 그 감정에 공감하는 말을 들었을 때 비로소 마음을 열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사연을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혜진은 최근 직장에서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매일 쏟아지는 업무와 동료와의 갈등은 그녀를 지치게 만들었고 집에 돌아와도 누구에게도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친구 수민과 만날 기회가 생겼습니다. 혜진은 수민에게 그동안의 답답했던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너무 힘들어. 요즘 일도 잘 안 풀리고 사람들하고도 자꾸 부딪히는 것 같아. 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수민은 혜진에게 조언이나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며 그런 일이 있었구나. 너무 힘들었겠다. 내가 들어도 정말 속상한데 내 마음은 얼마나 더 아플까? 라고 말했습니다. 수민의 말 한마디는 혜진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혜진은 수민의 공감을 느끼며 다시 한번 힘을 낼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처럼 공감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 마음에 공감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공감의 중요성에 대해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진정한 공감은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을 그 사람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맞장구 치는 것을 넘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 감정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뜻합니다. 하지만 공감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태도와 행동으로도 나타나야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정말 지쳤어 라고 말할 때 그런 말을 하면 기운 빠지잖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봐 라고 대답한다면 상대방은 오히려 더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대신 요즘 일이 많이 힘들었나 봐. 정말 고생 많았어. 라고 말하며 상대의 감정을 인정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세요. 혹시 최근 누군가에게 조언이나 충고보다는 그저 공감의 말을 건넨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반대로 힘든 상황에서 공감받지 못해 더 상처받은 기억이 있으신가요? 공감은 인간관계의 시작이며
그 관계를 단단하게 만드는 핵심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감은 누구에게나 특별한 스킬 없이도 진심 어린 말과 태도로 충분히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알아볼 말의 특징은 감사와 칭찬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나 칭찬과 감사의 말을 들었을 때 더욱 기쁘고 의욕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일상에서 이런 말을 자주 잊고 지내곤 합니다. 주영은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매일같이 손님들에게 최선을 다해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간혹 무례한 손님들로 인해 마음이 상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손님이 커피를 받아가며 이런 말을 건넸습니다. 오늘 커피 정말 맛있어요. 바쁜데도 이렇게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순간 주영은 그날의 피곤함이 한순간에 잊히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 손님의 따뜻한 한마디는 주영에게 단순한 감사의 표현을 넘어 그녀의 노력이 인정받았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이처럼 감사와 칭찬은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단순히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을 넘어 상대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들에게 자부심을 느끼게 합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칭찬은 자존감을 높이고 동기를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철학자 니체는 감사는 행복으로 가는 길이다 라고 말하며 인간관계에서 감사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상대방의 노력과 마음을 알아차리고 감사의 말을 건네는 것은 그 관계를 더욱 깊고 단단하게 만드는 비결이 됩니다. 한편 감사와 칭찬은 진심에서 우러나야 효과를 발휘합니다. 형식적으로 건네는 말은 오히려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칭찬하면서 내가 운이 좋았겠지 라고 덧붙인다면 그 말은 칭찬이 아닌 비꼬는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정말 대단하다. 너의 노력과 열정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구나 라고 말한다면 상대방은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았다고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은 최근 누군가에게 진심 어린 감사나 칭찬의 말을 전한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누군가로부터 칭찬을 받아 힘을 얻은 순간이 있으신가요? 이런 경험은 누구에게나 특별한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감사와 칭찬은 작은 노력으로 큰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관계를 좋게 하는 것을 넘어 상대방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알아볼 말의 특징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솔직함입니다. 솔직한 말은 때로는 직설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그 이면에 상대방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면 오히려 더 큰 신뢰를 쌓을 수 있습니다. 솔직함은 말 그대로 진실을 전달하는 힘을 가지며 그것이 인간관계를 더 깊고 견고하게 만듭니다. 현수는 회사에서 동료들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에 항상 무리 없이 행동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솔직한 성격은 간혹 주변 사람들에게 다소 날카롭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팀 프로젝트 발표를 앞두고 동료 선영이 작성한 자료를 검토하던 현수는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의견을 전했습니다. 이 부분은 데이터가 약간 부족해 보여요. 더 구체적인 자료가 있으면 설득력이 높아질 것 같아요. 처음에 선영은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상했지만 이내 현수의 의도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단순히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팀의 성공을 위해 더 나은 방향을 제안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선영은 그의 조언을 바탕으로 자료를 보완했고 발표는 큰 호응을 얻으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솔직한 말은 상대방을 위한 배려와 신뢰를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만약 현수가 비난의 목적으로 그저 문제를 지적했다면 선영과의 관계는 오히려 악화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상대방을 존중하며 솔직한 의견을 전달했고, 이는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심리학자 로저스는 진실은 신뢰의 시작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솔직하게 소통할 때 그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솔직함은 신중함과 함께 해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직설은 상대를 다치게 할 수 있고, 그 솔직함이 상대방을 향한 진심에서 비롯된 것인지 스스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과 대화할 때 얼마나 솔직하게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고 있나요? 또 누군가의 솔직한 말로 인해 도움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이러한 경험은 우리의 관계를 돌아보고 어떻게 말해야 서로에게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생각하게 만듭니다. 솔직함은 인간관계에서 서로를 연결하는 중요한 다리와 같습니다. 그 다리를 어떻게 건널지 고민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며 진심을 전달하는 것이 신뢰를 쌓는 가장 중요한 방법일 것입니다. 이번에는 5번째 말의 특징인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는 공감의 말을 다뤄보겠습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는 공감의 말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힘을 지닙니다. 이런 말은 단순히 듣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의 감정에 함께 반응하며 진심 어린 지지를 보낼 때 진정한 공감의 말이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해받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본능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바로 공감의 말입니다. 미영은 평소에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동료 민수는 최근 프로젝트 실패로 인해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자신의 실수로 인해 팀이 손해를 봤다는 죄책감에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주변의 속내를 잘 털어놓지 못했지만 미영에게만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내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다 내 잘못 같아. 팀원들에게도 너무 미안하고. 미영은 민수의 말을 가만히 들으며 중간에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그가 모든 말을 끝낸 후 미영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까.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나는 알고 있어. 이 상황에서 내 마음이 이렇게 힘든 건 내가 그만큼 책임감이 강하다는 증거야. 하지만 가끔은 그런 책임감이 너무 큰 짐이 될 때도 있잖아. 조금 더 너 자신에게 관대해도 돼. 미영의 이런 말에 민수는 감정적으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비난받을까 두려워 쉽게 털어놓지 못했던 마음을 미영의 공감 어린 태도 덕분에 조금씩 풀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런 대화는 단순히 위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민수에게 앞으로 더 건강하게 자신을 돌볼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공감의 말은 상대방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 감정을 함께 나누려는 자세에서 나옵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공감이란 상대의 세상을 그들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공감이란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공감의 말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자신의 관점에서 해석하거나 조언을 먼저 하려는 경향 때문입니다. 공감은 상대를 온전히 이해하려는 태도와
그 감정을 함께 느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최근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 사람의 감정에 진심으로 공감한 적이 있나요? 또는 누군가의 공감 어린 말 한마디에 마음의 위로를 받은 적이 있나요? 이러한 경험은 우리가 상대방에게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공감의 말은 인간관계를 더 깊고 따뜻하게 만드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그 열쇠로 마음의 문을 열고 서로를 더 잘 이해하며 신뢰를 쌓아가는 관계를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끄는 말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긍정적인 변화를 이끄는 말은 때로는 상대방의 삶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원동력이 됩니다. 이러한 말은 단순히 좋은 말로 포장된 표현이 아니라 상대의 가능성을 믿어주고 그들의 미래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를 심어주는 진심 어린 말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희주는 늘 자신의 능력에 대해 불안함을 느끼며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직장에서 끊임없이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꼈고 동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늘 긴장 속에서 일했습니다. 그런 희준에게 선배인 지연은 뜻깊은 한마디를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희준아, 내가 일을 꼼꼼히 하고 책임감 있게 처리하는 모습을 항상 주의 깊게 보고 있어. 다른 사람들이 너를 신뢰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야. 그러니 너 자신을 더 믿어봐도 좋아. 지연의 이 말은 희준에게 단순한 칭찬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희준이 자신의 가치를 다시 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고, 이후로 그는 더 자신감 있게 일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긍정적인 변화를 이끄는 말은 상대방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불안을 희망으로 바꿔주는 놀라운 힘을 가집니다. 철학자 아들러는 인간은 칭찬과 인정으로 성장한다 고 말했습니다. 이 말처럼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의 가능성을 믿어주고 그것을 말로 표현해 줄 때 스스로를 새롭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 긍정적인 말 한마디가 삶을 향한 태도를 바꾸고 새로운 시도를 할 용기를 심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긍정적인 말이 단순히 빈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성 없이 전하는 말은 오히려 상대방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거나 그들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말은 상대방의 상황과 내면을 이해한 뒤 그들의 강점과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짚어줄 때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말을 전해본 적이 있나요? 혹은 반대로 누군가의 한마디가 여러분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왔던 순간이 있나요? 그 순간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 작은 말이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따뜻하게 감싸주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말을 선택하느냐에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관계를 변화시키는 힘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아끼는 누군가에게 그들의 가능성을 응원하고 그들의 존재를 인정하는 말을 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마무리하며 오늘 방송에서 다룬 인정받는 사람들의 말의 특징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배려 깊은 사과의 말, 상대방의 감정을 공감하는 말, 그리고 긍정적인 변화를 이끄는 말. 이 세 가지는 모두 상대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려는 노력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오늘 들은 내용을 한번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그 경험을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다음 방송에서는 보다 더 깊이 있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방송을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깨달음의 광장입니다.